안녕하세요. 오늘의 핫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오늘자 핫 이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소식들만 엄선해서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회, 경제, 국제, 그리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소식들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많은 분들의 발이 되어주는 서울 지하철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노조와의 교섭을 극적으로 재개했습니다. 노조는 당초 예고했던 파업을 일단 유보하기로 결정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은 불편함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인데요. 파업이 현실화되었다면 서울 시민들의 출퇴근길은 물론이고 일상생활 전반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었겠죠. 출퇴근 시간대에만 하더라도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으며 물류 이동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파업은 교통 시스템 전체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도로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버스나 택시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률을 급증시켜 시민들의 불편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운행 중단은 경제 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성 저하와 물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파장을 고려했을 때 노사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사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재 노조 측에서는 임금 인상과 함께 인력 충원, 그리고 노후시설 개선을 포함한 안전 문제 개선 등 여러 요구사항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몇 년간 동결되었던 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한 운행을 위한 기관사 및 유지보수 인력의 충원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지하철 차량과 선로, 신호 시스템 등의 교체 및 보수를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도 이러한 노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하철 운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니까요. 이번 교섭을 통해 서울 지하철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광주의 한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끔찍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새벽 건설 중이던 철제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작업자 4명이 매몰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도 2명의 작업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유명을 달리하신 두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밤샘 수색 작업을 벌이며 나머지 매몰자 2명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사고 현장은 붕괴 위험이 크고 잔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구조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조대원들은 2차 붕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한 명이라도 더 생존자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이러한 공사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비단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매년 건설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 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 감독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 현장 책임자들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또한 작업자들 역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하는 안전의식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점, 안전관리, 미흡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건설업계는 실효성 있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교육을 강화하며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를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인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 낙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이번 사퇴는 전 장관이 과거 통일교 연루 의혹과 함께 최근 제기된 불법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이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강력히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자진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책임론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퇴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출범 초기에 핵심 장관의 낙마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추진, 동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철저한 인사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향후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봉사하는 자리인 만큼 그 어떤 직책보다 높은 도덕적 잣대를 충족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자세는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욱 철저한 인사검증 과정을 통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검증을 넘어 후보자의 과거 행적, 주변 평판, 그리고 도덕성까지 다각도로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제 날씨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되었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곤두박질쳤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보하며 체감 온도는 훨씬 낮아 매우 추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는 것이 좋고 장갑과 목도리, 모자 등을 착용하여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주말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눈길 운전과 빙판길 낙상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반드시 서행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행자들도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골목길을 지날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 날씨인 만큼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고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는 실내 활동을 늘리고 보온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수도관 동파 등 한파로 인한 시설물 피해에도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수도 계량기암을 보온재로 감싸는 등 동파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작물과 가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은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소식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에서 약 3,370만 건에 달하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 역사상 손에 꼽힐 정도로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쿠팡이 가입한 보험의 보상 한도가 고작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이 10억 원이라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3천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각각 30원 남짓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사실상 보상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보상 한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는 만큼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 실추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까지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뉴스입니다. 중국이 최근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이 훈련을 통해 해군력의 확장과 원의 작전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과의 신경전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긴장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군사력 현대화와 확장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며, 이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일본 역시 평화헌법 개정 논의와 함께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위비 증액과 함께 첨단 무기 도입을 추진하며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자칫 오판으로 인해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사훈련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수록 우발적인 사고나 오해로 인한 충돌의 위험성은 비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관련국들의 신중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며,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채널을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주변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이러한 영내 불안정성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영내 평화 유지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자 한 이슈를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다룬 주제들처럼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통, 안전,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국제 정세와 같은 문제들은 단순히 뉴스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우리 스스로가 깊이 생각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여러분이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나아가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저희 오늘자 핫 이슈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오늘자 핫 이슈는 내일도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